제 강의 들으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자료, 이 강의는 지금 처음 들으신 분이죠. 재수생들은 들으실 거예요. 네. 이 이제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인드로 이 사업에 임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자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부터 알리고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로봇가 대체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끝까지 필요한 일, 그런 도구가 나한테 오고 그게 누군가에게 선물이 된다면 저는 정확하게 이 선물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건 정말 미래지향적인 일이고 사람이 왜 누구한테나 필요하다. 분명히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그분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저는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처음에 알릴 때 우리 그 삶의 5가지 유형 설명하잖아요. 5번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5번으로 이동을 할까?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하차되면 안 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일이어야 되고 그리고 빠르게 내가 5번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도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부터 챙겨야 되는데 해독의 중요성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지금 10대 사망 원인 중에 1순위가 뭐예요? 암이잖아요. 암으로부터 내가 방어력을 키우려면 해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독 없이 그리고 환경 오염 순환도 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오염 속에서 거기에다 식품 첨가물 속에서 내가 질병이 안 걸리려면 결국은 해독을 하면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해독을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전 정답이 PM이라는 걸 알고 출발했기 때문에 자세 교육을 조금 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거 엄청난 도구구나.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구나. 그게 밑바탕이 돼야 이 말이 들어오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요거를 잠깐만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을 가잖아요. 성공을 가는데 이렇게 조그만 구덩이가 있어요. 여기는 큰 구덩이가 있고 내 성공의 크기는 요만하다. 그러면 가다가 울퉁불퉁 하다가 쏙 빠지겠죠. 쏙 빠지면 여기서 못 헤어나죠. 땅굴 파고 들어가면은 빛이 없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미 목표부터 커. 성공의 크기가 내가 살고 싶은 삶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간다는 거죠. 이런 큰 구덩이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는데 수직 상승은 없습니다. 울퉁불퉁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내 꿈이 크기가 크면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다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도구가 우리 PM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로부터 시작되는 관계 비즈니스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강압적으로 되는 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게 파악이 되면 내가 일단 자세를 좀 갖추고 계셔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의 변화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였고요. 우리는 복제의 주체가 내가 돼야 되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약간 이상한 그 사람이야. 그럼 이상한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죠. 스폰서랑 똑같은 사람이 복제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의 주체인 내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근데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완벽해지려고 조금씩 노력하면서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빅 비즈니스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 원서버 내가 이 나라에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본 기술 다 투자 하나도 없이 건강하기만 하면 펼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빅 비즈니스 1인 기업가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1억을 벌 건데 현재 내가 이 세미나장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 다 보니까 이렇게 초췌해. 이게 이분들이 기업가가 맞나? 몸빼 입고 막 슬리퍼 신고 있고 그래. 그러면 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복장을 갖추고 자세가 되어 있는 거는 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을 돕는 겁니다. 내 자세가 나의 모습이 누군가를 돕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 40이 넘어가면 립스틱을 안 바르면 보시는 분이 눈이 썩어요. 립스틱을 좀 바르고 생기 발랄하게 또 계셔야 되는데 입술색이 허연데 립스틱 안 바르면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립스틱을 바르셔야 됩니다. 일단 복장이 사업가다운 복장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아주 멋있는 복장 아니어도 돼요. 아까 우리
황다현 리더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손톱에 때가 꼈는지, 코털이 보이는지, 치아에 고춧가루가 켰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는 자세히 보는 게 뭐예요? 입만 쳐다보잖아요. 이야기할 때. 근데 이가 계속 신경 쓰여 보는 사람이. 그거 내가 거울 한번 보고 누군가 미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방금도 저도 머리 이렇게 미용실에서 하려다가 못했는데 마침 고객이 가져오셔갖고 제가 머리를 만졌거든요.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누구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때는 내 모습을 거울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만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사업 엄청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자. 만나는 순간 너 너무 피곤하게 보인다. 그 순간 피곤해. 그 순간. 너무 힘들어 보인다. 안 힘들었는데 갑자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를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 상대방이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의 말 험담 막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기 가서는 스폰서 험담하고 여기 가서는 파트너 험담하고 계속 험담해. 그러면 중간에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하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다른 데 가서 내 험담하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 주변에 사람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어디 가서도 내 험담 분명히 할 거야. 그래서 험담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전부 나에게 옵니다. 험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푸념하지 말고요. 표정 관리 잘 하시고 따뜻한 미소, 먼저 인사, 공손함, 정중함. 표정 관리 내가 집에서 아침에 남편하고 싸웠어. 그 표정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대로 다 나와 있어. 화가 나 있어 이렇게. 얼굴이 오늘 싸웠구나. 얼굴 표정에 다 보여. 감정 컨트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니까.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에서 내색을 하면 안 돼요. 피곤한 내색을 내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순간 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표정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 컨트롤 너무 잘 하셔야 되고요. 나이 어린 스폰서님에 대한 애우. 우리 모두 다 1인 CEO고 사업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사장님 하셔야 되고 SP 이상은 리더님, GP 이상은 그룹장님. 그렇게 해서 내가 정확하게 명칭을 불러주셔야 되고 여기서 누구야 우리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애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일러의 법칙이 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원래 호일러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그분 이름이 호일러예요. 그분이 호일러의 법칙이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게 생겼는데 내가 내 스폰서님을 모시고 누군가랑 미팅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내 스폰서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생겨. 나보다 못났다 하더라도 그분한테 소개할 때는 이분을 강하게 엄청 대단한 분이야. 이분은 나의 인생을 바꿔주고 있어.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 내 스폰서님하고 같이 갔을 때 이분이 달리 보이겠죠. 그러면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내 사업을 위해서 스폰서 티업을 완벽하게 해주셔야 이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 스폰서는 이제 약간 찌질해. 그런데 잘 들어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설령 못났더라도 내 스폰서를 강력하게 티업을 해서 내 사업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스폰서이자 파트너라는 점. 지금 여기에 나 홀로 앉아있지만 우리 SM이돼도 내 밑에 파트너 한 명이 있으면 리더죠. 네. 그분은 스폰서란 말이에요. 스폰서이자 파트너다. 나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라는 거를 확신하시고 일을 하셔야 돼요. 여기 긍정적인 단어가 주는 느낌만 볼게요. 이 글 보기만 해도 행복하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할 수 있다, 즐겁게 하다, 성취하다, 행복하다, 찬사, 친구, 믿음, 격려. 보기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말 어떤 말인지 볼까요? 어때요? 짜증나다, 되는 게 없다, 실패자, 거짓말, 미워, 지적질, 독약, 타락하다. 듣기만 해도 이게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 자체를 내가 쓰잖아요. 내가 한 말은 누가 들을까요?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서 저쪽에서 막 그 크락션 울리고 달려오는 여기에서 욕하죠. 막. 몸팔 하면서 막 그 차를 욕하잖아요. 그 차 욕할 때 차에서 누가 들어요? 나 혼자 다 들어. 내가 나에게 욕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볼게요. 아이고.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시험 준비를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덕배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에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고 이러시고.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네,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네.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찾으러 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짜증나가 썰었어요. 우와, 진짜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어요.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나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이 시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 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뭐 세관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박혀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럴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화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말의 힘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별거 아닌 것에도 이게 파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은 결국 내가 듣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해야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너무 중요하니까 내 자녀에게 그리고 스스로 나 자신에게도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언어는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이 영상을 저도 몇 년 전에 봤거든요.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밥 색깔이 다르지? 어떻게 짜증나가 빨리 썩지? 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복장의 중요성인데요. 우리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냥 가족, 친구들, 동네 모임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입니다. 최하 5천만 원에서 1억을 버실 분, 1억 이상을 버실 분들인데 내
복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복장을 잘 갖췄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좀 나오세요. 우리 변아름 리더님, 저기 그 우리 정서진 그룹장님, 복장 갖췄다, 난 잘 갖췄다 하시는 분. 우리 변아름 리더님 잠깐 오세요. 우리 황다현 리더님 오세요. 또 네, 오미정 사장님 잠깐 오시고요. 여기 오세요. 박보란 우리 사장님 오세요. 네. 보세요.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이 정도는 내 스폰서가 좀 잘 갖추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왜 저렇게 왔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모습을 내가 갖추면 됩니다. 나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갖추셔야지 사업이 지금 다 잘 되시는 분들이 지금 앞에 나가고 계시거든요. 복장부터 갖췄다. 그러면 자세는 마음속 자세는 더 다르겠죠. 자, 나중에 우리 액티바이즈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이게 일적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면 영상을 하나 좀 해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를 만납니다. 이때 처음 눈에 비치는 어떤 사람의 겉모습. 이것이 우리를 착각에 빠뜨릴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이 쇼윈도에서 한 남자의 첫인상에 대한 실험이 펼쳐집니다. 올해 33살 노총각, 유명 신문사 마케팅 디렉터 안한진 씨. 아직 애인이 없습니다. 이제 길을 가는 여성들이 쇼윈도에 선 한진 씨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줄 겁니다. 도와주겠어요? 저걸 한 10동을 잘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앞으로 저번에 첫인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있는데 저번에 직업이 뭐일 것 같으세요? 공장에서 기계 수리 하시는 이런 수익은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남자로서의 매력 지수를 갖다가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부터 10이요? 네. 2점이요.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모니터로 심리학자와 함께 여성들의 반응을 보고 있는 한진 씨. 저분을 딱 보시기에 의치례로 다 보면서 보시기에 저분의 직업이 공직점이요? 이번엔 좀 다를까요? 몇 정도 줄 수 있으세요? 0점 이하로 보내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저 정도는 지금 몰랐는데. 한진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냥 평소 차림인데 어디가 어때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걸까요? 그래도 좀 나오신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로. 네. 제가 외모상으로는요, 이렇게 막 눈을 잡아끌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분이 거리에서 데이트 신청을 한다고 하네요. 제가 원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스타일 좀 가장 오해받고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외모가 어차피 생기는 게 큰일 났습니다. 한진 씨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괴로운 밤이군요. 다음날 오후 다시 명동에 나타난 한진 씨. 어제
어제 샀던 그 쇼윈도에 다시 한번 서보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딴 사람 같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남성을 고를 때 뭘 가장 많이 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성격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격이 괜찮은 사람. 성격, 이해심이 많고요. 저는 외모보다 성격을 더 많이 봐요. 그런데 사실은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한진 씨가 겉모습을 바꾼 지금 여성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죠. 직업은 뭘까요? 변호사? 말씀하시는 분들이 논리적이실 것 같아요. 남자분의 연봉은 변호사는 하는 대로 버는 스타일이니까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딱히 제가 변호사가 어느 정도 하는지 몰라서 그때 정도? 요즘 있으실 것 같아요. 깜빡할 것 같은데? 마음에 드세요? 아 갑자기 기분 좋아지네. 제가 기분 좋았네요. 좀 더 들어볼까요? 약간 거북지 마세요. 그런 느낌인데요? 특히나 오면 지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한 달에 만약에 1,000만 원 받으면 1억 2천? 그럼 매력 지수를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한 9.5? 9.5? 10점 만점에 9.7? 10점? 10점? 네. 10점 만점에 10점? 오, 감사합니다. 그럼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성격을 한번 물어볼까요? 성격은 그러니까 좀 활달하실 것 같아요. 명랑하시고 되게 유쾌하실 것 같아요. 되게 자신감 있고 유머도 있고 되게 좀 자상해 보일 것 같은데 이게 1대1로 만나고 보면 네, 놀랍군요. 겉모습이 화려해지니까 성격까지도 좋게 봅니다. 만약에 저분이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만나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뭐 많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네요. 연봉은 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연봉은 이제 3천만 원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 후에는 2배가 넘는 그 7,300만 원이면 평균 점수 8점 정도 나오니까 이거는 거의 뭐 두세 배에 해당하는 상승이 일어났고요. 참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신하고 나서 평 들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고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여러분도 씁쓸하신가요? 우리는 말과는 달리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선입견 혹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앉아 계신 분. 내 스폰서의 모습이 이 모습이면 될까요? 이 정도면? 우리 마음은 처음 만났을 때는 안 보이죠. 외모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 이런 복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나는 누군가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장을 돕고 있는 거다. 내 외모를 갖춰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답게 뭔가 저분 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달라 보이지?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주변에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장관에 약간 변화를 줘서 내가 어딘가를 나오고 누군가를 만난다. 왠지 모르지만 이분과 함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복장으로부터 나올 수 있거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미나장에 오실 때는 최고로 멋진 복장으로 오셔야 된다. 어떤 데든. 여기도 마찬가지고 랠리도 마찬가지고 멋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왔구나. 그리고 세미나장에 오는 거는 어떤 분하고 함께 해야지 이걸 보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나 다 아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 근데 사실 와봤더니 되게 멋있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오고 싶다.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막 몸빼 입고 슬리퍼 신고 막 그런 분들이 머리 푸석푸석 해가지고 앉아 있어요. 다시 오기 싫겠죠. 그래서 내 복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함께 하고 싶은 스폰서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면, 내 스폰서님의 모습 있잖아요. 원하는 스폰서님의 모습, 그 복장을 내가 갖추시면 됩니다. 마음도, 몸도, 외모도. 이제 태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일찍 와야 된다, 시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바탕화면이 색깔이 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시간 엄수, 시간 약속 잘 지키기.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그분의 중요한 시간을 나랑 함께 할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 약속 반드시 잘 지키셔야 되고, 적극적인 경청. 내 이야기보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이야기 듣기도 전에 내 이야기를 계속 쏟아부어요. 그런데 내 이야기 안 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분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오늘 너무 즐거워서 다음에 또 만나자 그 말이 나와요. 그런데 내 이야기만 했다. 다시는 안 보고 싶어. 그래서 그냥 들어주는데 익숙해지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초긍정 배우는 자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마인드 갖추셔야 되고요. 스폰서님 후원 미팅 시 녹음하면서 듣고 배우고, 스폰서님 후원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른 일 하고 있어요. 스폰서님 할 때 우리 롤프스로고 회장님이 몇 번 후원하라고 했죠? 세 번 후원할 때 완벽 마스터 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혼자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계속 스폰서님 도와주잖아요. 나의 성장을 누르는 거예요. 내가 3번 들으면서 완벽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실험한다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네? 다음엔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지. 녹음 반드시 하셔가지고, 저도 우리 그 스폰서님들이 딱 2번 와주셨거든요. 그때 녹음을 했어요. 녹음한 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제 걸로 만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스폰서님이 후원하실 때는 반드시 녹음하고 기록하고 옆에서 배우는 자세로 있으면 이분이 뭔지 모르지만 저분이 열심히 배우려고 하네. 그 모습 또한 그분에게는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자리에 착석해야 집중이 되지, 뒷자리에 앉아있으면 잘 안 들리고 딴짓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미나장에 막 먼저 와가지고 자리를 맡아줘. 그러면 먼저 오신 분들이 그 자리에 못 앉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저 자리 맡아주기 금지. 세미나 참석 시 금지예요. 자리 맡아주기 금지. 예. 앞자리에 착석해야 더 집중하니까 먼저 와야 되겠죠. 몸이 와야 돼, 몸이. 가방이 오면 안 돼, 가방이. 다른 사람 가방이 와 있어. 내가 와 있어야 돼, 현재. 핸드폰 모음 설정 후에 현재 있는 곳에 정신을 붙잡아놔야 되는데, 핸드폰 들고 정신은 다른 데가 있어요. 이 자리에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영어는 다른 데가 있어. 그래서 핸드폰 모음 설정하시고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현재 이곳에 나의 영어를 붙들어 매두셔야지 하나라도 배우고 가십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핸드폰 모음 설정해서 여기에서 집중하시고요. 애프터 미팅은 반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막 반성해요. 자기 반성만 계속 오늘 들은 거에 대해서 내가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여서 맨날 옛날에 그랬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막 자기 반성만 하는 거예요. 우리 랠리 가도 자기 반성의 시간이 막 계속 있어.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듣고 내가 느낀 거를 서로 소통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애프터 미팅을 한다고 하면 현재 처음 초대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무슨 도움을 드릴까? 이분에게 에너지를 주고 싶은데 우리는 형제라인에게 서로 에너지 주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분이 나의 한마디를 듣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미팅에 참여하는 게 좋아요. 근데 계속 호전반응 나온 것만 이야기해. 그건 따로 미팅을 하셔도 되고요. 처음 오신 그분이 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찬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자세로 미팅에 임하는 게 좋습니다. 신기분이 듣고 동기부여 받을 수 있는 미팅,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설명했더니 다 안다, 나 다 알아. 안다병들 있잖아요. 안다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다 안다병. 싸가라. 싸간다병. 가장 무서운 병인데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고, 세미나 한 번 듣고 나면 다 아는데 뭐하러 또 가,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할 수 있을 때 다 아는 거예요. 듣고 이해하는 건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이해했어지,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아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오셔가지고 경청해서 내 거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바꿔야 할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내가 어떻게 저렇게 되겠어? 생각과 말을 바꿔야 된다. 저렇게 되겠어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저렇게 되고 어떻게 저렇게 되겠어? 그런 작은 프레임 속에 내가 나를 가둬놓는 거죠. 거기에서 저 사람이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를 믿으면 되세요. 안 되는 사람 없어요. PM은 특히 그래요. 너무 단순하고 심플한 일이잖아요. 타서 먹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도 저렇게 가겠네. 나도 분명히 저렇게 되겠네. 내가 노력만 하면. 근데 노력을 하면서 돼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나도 저렇게 되겠네. 그건 안 되겠죠. 내 에너지를 뺏는 사람 멀리하고 내 꿈도 멀리하기. 자꾸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잠시 그 자리를 피해서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나를 빨리 데려다 놔야 돼요. 수유센터도 일요일 있고 수요일 있고 범사 세미나도 한 달에 2번씩 있잖아요. 시스템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안에서 내 에너지를 열정의 온도를 또 끌어올리셔야 되니까 에너지가 좀 나를 고갈시킨다. 그럴 때는 잠시 기다려주고 그분도 더 다시 치고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조심해라. 꿈을 이루기에 시간관리, 우선순위, 정립하기. 친구 미용실하고 병원 가는데 뭐하러 따라가요? 친구 백화점 가는데 뭐하러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다른 일 해야지. 나 친구랑 같이 병원 가느라고 내가 거기 따라가서 왜 따라가냐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친구 백화점 왜 따라가냐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시스템에 우선순위를 두면 오히려 여유롭습니다. 내 스케줄 관리를요. 우리 캘린더 있잖아요. 핸드폰 안에도 기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기재하면 오히려 여유로운 시간들이 많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스템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된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강의하고 나면 카톡방에 후기 남기는 거 그것 또한 A거든요. 내 강의가 어땠을까 속으로 궁금해해요. 그래서 좀 피드백을 해주시면 하신 분이 좀 에너지가 끌어올라가지겠죠. 카톡방 활동도 서로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잘할 땐 칭찬받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고요. 자신의 파트너가 올릴 때만 반응해. 내 파트너가 올릴 때도 반응을 안 해. 안 된다는 거죠. 카톡방 소리 없는 이모티콘 사용해야 되는데 뭐 축하해요 그리고 막 메시지로 뜨는 거 있죠. 소리 나는 이모티콘 절대 안 돼요. 애기 재우고 있는데 갑자기 팍 소리 나고 하거든요. 소리 나는 이모티콘은 어떤 카톡방에서도 사용하면 안 되세요. 소리를 안 나는 걸로 꼭 선택해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더라도 카톡방 초대 시에 방의 특성을 알고 초대를 해야 되는데 카톡방에 폭탄들이 있죠. 왜냐면 이분은 아직 사업가 마인드가 안 되는데 사업자방에 막 초대를 한 거예요. 이 사업이 뭔지 네트워크가 뭔지도 이해 안 시키고 사업자방에 초대를 한 거죠. 전혀 이해 못한 상태에서 이런 분들이 폭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를 알고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현금 흐름의 사분면 정도는 이해시키고 사업자방에 초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언어 품격 이거 뭐냐면 제 목소리도 이렇게 좀 크잖아요. 언어 품격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진짜 목소리가 톤 조절이 안 돼가지고 좀 편안하게 듣는 사람이 편안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언어 톤 조절도 중요하다는 거. 내 목소리 이상한 사람과 자꾸 싸우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언성 높이고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본인도 미네랄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미네랄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먹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컨디션 조절이 돼요. 감정이 평온해지고 신경 날카로운 거에서 약간 깎이세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분 나빠도 함부로 언성 높이면 안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기분 나쁘더라도 그 자리를 피해서 따로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야죠. 공개석상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그 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다 불편하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함부로 언성 높이지. 저는 그런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피해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행여라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따로 1대1로 미팅을 하셔야 된다. 나 때문에 TV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한다. 우리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나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오기 싫어할 수도 있고요. 나 보고 싶어서 오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또 나를 보러 오고 싶다 생각할 정도로 나를 조금씩 바꿔서 함께 모이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요. 계속 험담하고 홍보하고 스폰서 욕하고 파트너 욕하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오기 싫어요.
그러면 사업이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조직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하니까 나부터잖아요. 서로에게 동기부여하는 좋은 문화를 만드는 건 나부터다. 좋은 팀워크가 내 사업을 성장시킨다. 지금까지 다른 일로는 혼자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PM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혼자 절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트너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직원이 아니에요. 파트너는 동급이고, 리더십은 내가 리더니까 따라라가 아니라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인정할 때 리더십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본은 사랑과 배려인데, 나 때문에 돈 벌잖아.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PM의 정보를 알았으니까 나에게도 기회가 없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열심히 뛰는 게, 저는 제 스폰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본 적이 없어요. 저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거죠. 모두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스폰서 나 때문에 저분이 돈 벌면 왜 저러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각자 내 일이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인드 자체를 절대 가지시면 안 되고요. 스폰서도 파트너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잘 따르는 리더가 잘 이끌 수 있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한다. 좋은 본보기는 누구부터? 내가 그 본보기를 잘 보여주면 내 파트너들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옆에 있죠.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은 자꾸 내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같이 안 하게끔 하려고.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안 좋은 단점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본 게 있는데 왜 자꾸는 안 되지? 그분이 못하는 거지. 그분은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 사람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관계심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 아침마다 인간관계를 올리죠. 그거 반드시 읽고 날마다 거기에 대한 댓글을 쓰셔야 돼요. 인간관계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올리는 거예요. 같은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가면서 1번부터 30번까지 올리잖아요. 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론, 카네기 인간관계론 책 읽으신 분도 그거를 볼 때마다, 저는 아침마다 이걸 볼 때마다 또 느끼거든요. 인간이 만방의 동물이에요. 하루 지나면 몇 프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게 읽고 나를 다시 한번 또 만드는 거죠. 인격을 전달하는 사업이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일이고, 누구 탓이 아닌 덕분에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누구 덕분에, 우리 스폰서님 덕분에, 내 탑 파트너들 덕분에. 이렇게 스폰서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점. 1인 기업가로서 주인의식 가져야 된다. 주도적인 사업 진행, 당당하되 친절하고 담대하기. 내 파트너가 나랑 똑같은 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 파트너가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나왔어. 어떨 것 같아? 기분 좋은 사람. 내 파트너랑 나랑 똑같다. 손을 안 드신 분은 내가 조금 변화해서 내가 담고 싶은 스폰서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면 됩니다.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엄청 깨끗하죠. 우리 조영은 사장이 일찍 오셔가지고 바닥을 쓸고 닦고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황보인 사장님이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닦고 이게 우리 스폰서님들이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내가 이 사무실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뒷정리 잘하고 가시면 다음날 오시는 그분이 굉장히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자 내 사무실 내가 관리한다라는 마음으로 여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라는 단어를 꼭 쓰셔야 됩니다. 때문에는 부정의 단어, 덕분에는 긍정의 단어. 내 꿈에 가까이 가기 위해 나를 내려놓고 변화하기. 간절하지 않으면 상처에 빨리 굴복하고, 역경은 간절하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는 과정이다. 간절하지 않은 분들을 빨리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경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확고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순도 100% 열정의 온도 높이기. 열정의 온도는 어디에서 높여요? 시스템 안에서. 여기에서. 함께 에너지가 높은 분들이 있는 곳에서 내 열정의 온도를 높이는 거죠. 성공은 파도처럼 출렁이면서 가는 것. 수직 상승은 없다. 저분은 저렇게 빨리 성장했는데 나 왜 이렇게 더뎌? 그런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그 전에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다 생각하면 돼요. 빨리 갈 수도 늦게 갈 수도 있지만 끈 안 놓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갑니다. 수직 상승 없어요. 다 파도처럼 출렁이면서 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 차고 올라가는 에너지는 바로 시스템에 오는 것이다. PM 사업은 나를 복제하는 일이고
내 인격을 복제하는 일이다. 나의 언행, 태도가 사업의 크기를 결정짓는다. 너무 중요한 거죠. 누구에게도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절대 지적질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미팅 안 들어온다고, 머리 스타일 마음에 안 든다고, 사업 좀 제대로 하라고 지적질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칭찬해야 바뀝니다. 지적질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칭찬하셔야 되고요. 잘하는 것만 칭찬하세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정해주고 뭐 하는 거? 칭찬하는 거. 상처 주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상황이 됐을까?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나부터 바꾸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고 모범이 되면 모두가 따라옵니다. 마음의 맷집을 키우는 회복 탄력성 높이기. 우리 이제 전달하다 보면 막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막 하잖아요. 상처가 아닌데 아직 내가 PM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상처가 되는 거죠. 편견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편견이 없으면 PM 전부 다 하고 있을걸요, 지금?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비즈니스, 이렇게 멋있는 비즈니스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편견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요. 내 말 못 알아듣는 그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깨우쳐서 알려드리면 되죠. 그분이 내 시장이죠. 이미 알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고 잘 먹고 있어요. 그분은 다른 분의 이미 회원이고 이미 아주 긍정적인 분들은 PM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편견이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라는 거고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마음의 맷집을 키우는 회복 탄력성 높이기. 마음 근육이랑 긍정적인 자기 인식, 자신감과 자기 조절력 등이 어울려 형성된 마음의 힘이다. 힘든 일을 겪어도 비교적 훌훌 쉽게 털어내는 사람이 있다. 바로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역경, 좌절에 낙담하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상태를 더 개선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말한다. 이는 정신 건강보다 직결된다. 회복 탄력성이 낮으면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해 부정적인 감정을 더 크게 느낀다.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잘 다룰 수 있다. 마음의 맷집을 키워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강 로터스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방에는 이걸 꼭 올려요. 이거 꼭 올려서 겸손한 자세, 긍정적이고 당당하게 친절하기, 단점보다 장점 먼저 보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거랑 미인 대칭 비비불,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기. 미인 대칭하고 비비불 하지 말자.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올리거든요. 왜냐면 인간의 어떤 동물이라고? 마음가의 동물이다. 그래서 반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매주 한 번씩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팀워크 사업이잖아요. 함께하는 사업이라서 함께 나와 내 스폰서, 내 파트너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좋은 팀워크를 만들려면 영상 하나 볼게요. 너무 재미있는 영상이라 올려봤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해강인으로서 해강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가 돼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포즈 조각을 빨리 맞추세요. 생존을 위해 먹어야 되는 시작. PM이 답 아닌가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 성공을 돕기 위한 음모다. 음모. 아무튼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데요. 너무 가치로운 일 속에 그리고 우리 해강 안에서 PM을 함께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큰 축복이 아닌가 싶고 너무 멋있는 비즈니스 안에서 우리 남을 도와야 성공하죠. 근데 그분의 삶의 질이 바뀌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면 나의 소득은 커지는 거예요. 고맙다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내 인생을 완전히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될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구상 최고의 제품으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